민주당에서는 오후 2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만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해서 통보를 해서 증인석은 빈 상태고요. 조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입니다. 관련해서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석하지 않겠다는 이런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해서 어쨌든 국회에서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들 앞에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고요. 예.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해명할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애초에 근거조차 없는 의혹이었습니다. 정체불명의 AI 조작 음성인지 변조된 음성인지 유언비어 수준을 토대로 해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리려는 시도 자체가 저열한 정치 공작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회법에 근거해서 본회의나 위원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대법원장 등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지금 조 대법원장 불출석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어떤 탄핵 언급까지 나왔고요. 대법원 현장 검증이나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는데 조금 전에 법사위에서 다음 달 15일에 대법원 국감시 현장 검증하는 것을 의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상의 실행 방안도 옮길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일단은 이제 당의 방침은 일단 이번 이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결론을 냈었고요. 네. 물론 이제 주요 증인들이 나오지 않고 주요 인물들이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의사진행 발언들을 통해서 의원들의 문제의식을 전달하겠다라는 방침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때 그때 정말 치밀하게 해보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이고 네. 그래서 대법원 국정감사를 하루 늘리고 이제 이번에 못다한 청문회를 그곳에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준비를 좀 맹렬하게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삼권 분립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법부의 독립 역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묻고자 했던 것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사실상 정치의 중심에 섰던 그때 그날의 판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이 이례적으로 빨리 나왔다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서도 떳떳하다면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이번에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쉽고 그리고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깊은 답변을 들어봐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들어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이 아주 촘촘하고 빡빡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국정감사를 하루 늘려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수준으로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 예고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요. 그런 국정감사 기간이라던가 과거에 그 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틀을 뭐 사흘로 늘리고 이런 거 예사로이 민주당이 해왔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국회법 제121조 4항에 보면은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의무 조항은 아니죠. 그런데 더 중요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 헌법 103조를 보게 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독립성, 그러니까 사법부가 독립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고 양심에 따라서 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그 법원조직법 65조를 보게 되면은 그 심판의 과정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게 되면 이거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나 혹은 청문회에 요청받은 대법관들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불출석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그러니까 적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견서를 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청문회를 개최하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압박하겠다고 하는 그 주요 요지는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신속하게 나왔고 이것이 마치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치를 한 것이다. 라는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위헌위법하다 하면 이것은 탄핵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과정도 그 절차도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무슨 현장 검증을 하겠다느니 혹은 청문회를 하겠다느니 내지는 국정감사 기간을 늘리겠다느니 하면서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개인으로 잘나서가 아니고요. 대법원장이라는 그 지위가 갖고 있는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삼권 분립의 정립하는 그 위치에서의 사법부의 그 독립성에 관한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정의 문제 제기를 하고 싶으시면 탄핵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질문 좀 추가로 드리고 의견 좀 여쭤볼게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이 만남설을 제기하면서 사법부의 국정농단이다. 또 일부는 또 쿠데타다. 그래서 대선 개입의 의혹을 좀 밝히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게 지금 명분이고 입장인데 근데 이제 그런 의문은 듭니다. 정작에 의혹의 최초 제보했던 제보자 포함해서 제보 내용을 대신 녹음했다는 여성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있는데 의혹 당사자랄지 의혹 제기자 모두 없는 증인이 없는 청문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 없는 청문회 많이 하셨잖아요. 지난번 인사청문회 할 때도 증인 하나도 안 부르고 대부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이와 같이 문제시 될 수 있는 소지의 청문회에 대해서 지금 여성의 목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여성 목소리가 맞습니까?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죠. 심지어는 뭐 AI로 제작됐다는 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 열린공감 TV의 정모 PD라는 분이 변조에 변조를 거듭해서 뭐 이런 방식으로 제작을 했다라는 썰도 측근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취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실제가 있는 것이냐, 그러면 그 사인 회동이 과연 있었을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뭐 믿거나 말거나 시기라는 게 분명한데 아니 우리 최고권위의 국회에서 우리 사법부 독립수장인 사법부의 최고 권위자를 불러내는데 이와 같이 허약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녹취 하나를 근거로 해서 불러내는 게 과연 온당합니까? 누구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올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와 같이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도 불편하게 생각하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청문회다 또 증인이 없는 청문회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네. 다들 당사자들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인물들 없이 진행되는 청문회인 점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저 역시도 사실 뭐 제보자를 불렀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게 물론 가장 큰 본질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인 개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규명되어야 할 것은 뭐 4인 회동설보다도 그 이전에 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과정이 이례적으로 빨랐고 합의 기일을 첫 번째 합의 기일과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잡는 사이에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라는 점, 그리고 특정 사건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회의를 연다라는 점 자체, 그리고 1심과 2심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랐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6만여 쪽의 사건 기록을 과연 다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가, 왜 하필 대선 직전에 그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을 그렇게 빠르게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거는 결론보다도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의 의도성을 의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네. 점이 이 의혹의 핵심이라 그 부분을 듣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약간 말이 엇갈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천대엽 처장이 지난 24일 국회에 출석했을 때에는 대법관들이 전원 검토를 해서 이 전합에 회부를 하는 것을 결정을 했다라고 했지만 당시 이제 대법원에서 그때 해명을 했던 내용들은 2부에 먼저 배당을 한 뒤에 조 대법원장 결정으로 바로 전합에 회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엇갈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국회법의 그 제121조의 조항이 나오는 얘기도 아예 이 대법원장을 부르는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라는 지적을 이제 야당 측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민당에서 사법개혁안 발표를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결정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요? 일단 지금의 화재 사태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알고 화재 있습니다. 때문에요? 네, 사실 뭐 지금 화재가 좀 복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마비가 됐고 총력을 다해서 복구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생활 속의 불편을 여전히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고 이 화재가 전부 다 피해가 원복됐다라고 보기는 원상복구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큰 이슈들을 집어삼킬 수 있는 이 사법개혁이란 이슈를 전면에다 얘기하기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정보 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자체를 좀 더 무겁게 다루겠다라는 취지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시죠? 그러니까 추석밥상에 예. 올리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특히 정권을 잡은 이후에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서 우리 형사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하면서도 아마 속으로 약간 겁이 나는 면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 너무 나가나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갤럽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국정 지지율 추이나 민주당의 그 정당 지지율 역시도 하락 추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락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한 기사를 보게 되면요, 너무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하면서 일종의 독재 독단적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면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한 거죠. 만약에 이렇게 너무 나가는 측면이 있은 채로 추석 연휴가 지나갈 경우에 국민들이 모여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그냥 가볍게 보고 넘길 수는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사법부의 독립성, 삼권 분립이라는 이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